예, 관광개발론 2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한 10분 찍었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제 연구실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연구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곳은 제 연구실입니다. 한 바퀴 돌려볼까요? 제 연구실이요. 저쪽은 책장이 있고요. 예. 이게 유튜버들이 하는 건가 보죠? 유튜버들은 틀린 것 같아요. 완벽한 세트장에서 하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요걸 하나 갖다 놨죠. 아까 동영상 올릴 때 또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촬영을 하면서 짜증이 약간 나죠.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누군가는 나 때문에 촬영을 하는구나 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죄는 아니죠. 됐고요. 자, 여러분 교재 6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까지는 첫 번째 동영상에서 강의를 했고요. 6페이지로 갑니다. 6페이지 강의에 요거 있습니다. 요거요. 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양쪽 여백도 좁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작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저자가 닥터건이 딴 책에서 그대로 뺏겨왔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뺏기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인데요?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뺏겼다는 표시를 안 하고 자기가 쓴 것처럼 하는 건 불법입니다. 교수님, 지금 관광개발론 시간인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저작권이거든요. 저작권.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저작권에 관한 굉장한 어마어마한 제재가 가해질 거라고 외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저작권법에 다 가입을 하고 있죠. 한미 FTA하고 뭐하고 하죠. 그 저작권을 안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중국이요. 한국 거 그대로 갖다 연속극 만들고 영화 만들고 뭐 유퀴즈 온 더 블럭도 만들고 러닝맨도 그대로 갖다 만들죠. 근데 비난할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일본 거 갖다 베끼고 미국 거 갖다 베끼고 다 그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광 개발에 뭔 저작권이 중요합니까? 예, 제 기억이 맞으면 청도에 있는 모 놀이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디즈니 캐릭터가 많습니다. 미키마우스도 있고 미니마우스도 있고 여러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월트 디즈니사로부터 그 캐릭터들을 쓰는데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판단은 안 돼요.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저작권료를 지불을 안 하고 그 만화 캐릭터를 사용을 했는데 월트 디즈니가 소송을 하면 100% 집니다. 폭망합니다. 폭망. 관광 개발하면서 각종 놀이시설도 있죠. 그것도 저작권이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테마파크를 개발하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인기가 있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하면 망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은 모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뺏기려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야 편해지니까. 그러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벚꽃철이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가다 보니까 벚꽃이 저 가야일 땐 폈더라고요. 벚꽃 엔딩인가요? 여수 밤바다 하면서 하는 그 가수 있죠. 매
매년 그때는 그 노래만 나옵니다. 라디오고 TV고.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버지 또래일 거예요.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유행가인데요. 그거를 부른 가수가 아마 이용인가 그럴 거예요. 이용도 10월달 저작권료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는 BTS 캐릭터 함부로 못 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관광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서비스만 생각하고 가이드만 생각할 필요는 없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지자체별로 각종 시설들에 대한 심사를 하러 많이 다니는데요. 내일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일도 경남의 모 시에 뭐뭐뭐뭐를 심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일 촬영을 하려고 그랬으나 그것 때문에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보면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죠. 우리 회사는 이걸 할 겁니다. 이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물어보는 게, 그러면 당신네 회사에서 그걸 A씨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건 좋다. 그 다음에 그러면 1년 뒤에 저작권은 누가 갖는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굉장히 유능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화가 와서 거절을 하겠습니다. 거절을 하겠습니다. 됐고요. 촬영 환경이 안 좋네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 짧은 문장을 읽어볼게요. Planning is a multi-dimensional activity and seeks to be integrative. 투어리즘은, 관광이라는 것은 디멘전이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차원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상호 이렇게 섞이고 조합되는 걸 원한다. It embraces, 그건 포함한다. Social, 사회, Economic, 경제, Political, 정치, Psychological, 심리학, 정신학, Anthropological, 인류, 문화학, and Technological factors, 기술적인 각종 문제들. It is concerned with the past, present, and future. 그거는 이 플래닝이라는 거는 관심을 갖는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심을 갖는다니. 이거는 로우즈라는 사람이 1984년에 썼고 45쪽에 이게 있다는 걸 그대로 밝혔다는 얘기죠. 굉장히 다차원적. 아까 레고랜드 만드는 거였죠. 안트로폴로지컬, 문화 인류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면서 그것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이 만화를 그리거나 뭐 그런 디자인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전문 디자이너가 될 필요, 캐릭터 하나만 만들어도 굉장하죠. 한동안은 각 지자체마다 캐릭터 만드는 게 붐인 적도 있었어요. 딱히 사람들한테 호응을 못 받죠. 여러분은 아마 그거는 기억날 거예요. 만화영화 타요 버스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타요 버스 한 대를, 노선 버스 하나를 타요식으로 밖에 랩을 씌우고 포장을 했죠. 그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초딩들, 유치원생들이 그 버스를 타려고, 노선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버스 타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만 만들어도, 뭐 요즘 그런 건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만 만들어도 돈 받고 팔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관광지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낸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됐죠? 자, 그 페이지 그 밑에 패러그래프의 맨 밑에 줄, 두째 줄이요. In
fact, 실질적으로 planners generally agree that planning is not a distinct discipline, but an amalgam of many. 앞에서 얘기했죠. 투어리즘은 oxymoron,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이거저거 섞였다는 거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실질적으로 플래너스, 계획가들은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뭐에 동의하냐면 플래닝이라는 게 하나의 영역이 아니다. 그거는 amalgam of many, 많은 영역의 복합체다. 혼합물이다. 그래서 영어는 또 한국어도 그렇지만 똑같은 표현을 계속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oxymoron 대신에 이 amalgam이라는 걸 썼어요. amalgam.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투어리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대체로 지역 관청에서 시청, 군청, 도청 뭐 그런 데서 관광 개발하고 하시는데요. 담당 그걸 맡으신 공무원분들은 관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공무원 시험이나 행정고시를 보고 그 자리에 오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3학년 우리 동의대학교로 지금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 3학년을 마친 사람과 담당 과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훨씬 나아요.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 관광의 문제이기도 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관공서는 순환보직을 합니다. 순환보직이요. 순환보직은 올해는 교통과에 있다가 내년에는 환경과로 갔다가 후년에는 또 뭐 딴 데로 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동영상 촬영 중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제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끊었어요. 다시 갑시다. 이걸 끊으면 지금 12분째 하고 있는데 이것만 지금 1시간째 찍어야 되는 수가 생겨요.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과로 갔다가 환경과로 갔다가 딱 움직여요. 그래서 관광과 교수 초짜할 때는 그 자문회에 가서 그분들 막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 써먹을 만하고 대화가 될 만하면 다른 데로 가세요. 또 돌겠더라고. 그러다가 이건 내가 가르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문만 열심히.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해마다 똑같이 하시죠. 그래서 그건 문제예요. 왜 그런 제도를 합니까?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부패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다면 내가 관광 분야에서 조금만 하면 내가 진출할 길은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항상 하는 거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은 다양하게 진출 가능성 있는 분야를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대학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됐고요.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줄 하나만 하고 요거 넘어갈게요. Many people feel that the ideas of planning places too much power in a governmental bureaucracy. 자,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느낀다는 거죠. 플래닝에 관한 생각들은 너무 많이 power in a governmental bureaucracy, 정부의 파워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떤 이해가 잘 안 가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정부에서 관광주간을 만들었잖아요. 민간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관광주간. 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사라 뭐 저거 해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특정 주간을 설정해서 그때는 봄, 가을로 2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입장료도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KTX 뭐 그런 것도 할인해 주고 그런 제도였거든요. 오늘 대면 수업 수업이었지만 정부가 too much 파워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기대는 게 관광업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우리는 대통령이 4년마다 바뀌나 5년마다 바뀌나 그럴 거래요. 그러면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은 조금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를 봐야 돼요. 또 지금은 한나라당 아니고 국민의힘 당에서는 뭘 내놓는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정부 당선이 됐을 때는 어떤 관광 정책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느 쪽으로 미리부터 준비를 해놔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A당, B당 어느 당이 될지 모르니까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걸 해놔야겠죠. 그리고 A당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겠다. B당이 됐을 때는 어떻게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해놔야죠. 더 쉽게 얘기를 할까요? 이명박 정부 때는 뭘 했어요? 대한민국을 운하의 나라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물류 얘기를 막 했어요. 물류 수송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야, 이 좁은 땅에서 무슨 물류냐. 그리고 우리는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다. 도로도 다 뚫려 있다. 뭔 물류를 운하로 배에 싣고 언제 그거 하냐고. 급한 세상에. 운하가 있었던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는 그때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갑자기 그걸 또 관광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전국을 자전거길을 만드는 거였죠. 부산 시내에도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사실 그거 이명박 정부 때예요. 그리고 전국의 저수지나 강변에는 다 자전거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대박을 돈 많이 벌었던 기업이 뭐예요? 삼천리 자전거. 그러니까 자전거 수요가 늘어날 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지금처럼 자전거 타고 우리가 전동 킥보드처럼 그런 걸 만들어냈으면 그런 거를 하는 관광 회사를 만들어냈으면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신문을 보라는 겁니다. 신문 관광 시험에는 관광기사에 시험을 낸다고는 하죠. 그러니까 관광 관련 기사만 봐요. 뭐 거기까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신문을 교수가 보라는 의도는 뭐냐면 관광 기사를 빙자해서 이 당신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 걸 자꾸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를 하죠. 관광업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관광이 그대로 가리라고는 잘 동의하기 어렵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어느 기업이든지 선구자적인 사람이든지 만들어내겠죠. 일단 관심사는 당장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안전이겠죠. 병원균으로부터 세균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그러면 발빠른 호텔들은 아마 실내 환기시설이라든가 무균시설 그런 거 막 만들어내겠죠. 또 그런 걸 만드는 업체도 생길 거고요. 아마 당분간은 많이 떼거지로 모이는 거는 피할 겁니다. 소규모 그룹 관광이 되겠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규모 단체 관광의 시대로 도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점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스트라다무스인가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처럼 미래학자라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제 한계는 관광 안에서요. 그러나 계속해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죠. 최신간들을 보고요. 오늘도 수업 시간에 UAM 얘기한 것도요. 어반 에어 모빌리티.
작년부터인가요? 그 얘기를 했는데 몇몇 학생들의 반응은 교수님 무슨 공상과학 소설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 되려면 멀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벌써 해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도심 비행을 하면 아직 안전 문제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한강을 따라서 비행을 하는 거죠. 급격하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것이 관광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울릉도에 공항을 만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울릉도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륙 양용 비행기를 띄우네 마네 그랬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어저께가 그저께 본 신문 기사에는 울릉도 주민들이 데모해요. 왜? 울릉도가 일본 땅이냐 한국 땅이냐? 날씨만 안 좋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배가 안 뜬다. 만에 하나 육지 두메산골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교통로가 막히면 니네 가만히 있을 거냐? 국가에서 뭐 하는 거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울릉도를 왔다 갔다 하는 페리오가 좀 규모가 작은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폭풍 그런 게 있으면 운행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를 좀 키워서 해라. 그런데 두 개 업체가 또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있대요. 그 사람들의 말은 난 100% 공감해요. 아니 대한민국 영토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원할 때 왔다 갔다 교통을 못해 섬에 갇혀서 한 달 반을 있어야 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거기서도 저는 예측한 게 UAM 보면서 딱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포항에서 UAM 타고 가는 것도 가능성이 있겠다. 비싸겠죠 처음엔.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남보다 처음, 남보다 먼저.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전 과목이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강의하시는 그 과목만 달달달 외우고 해서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쓰고 해서 A+를 맞았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좋겠네. 성적 잘 받았네. 공부 잘했네. 그런데 그 공부 잘했네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거 해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평범한 소시민으로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 꿈이 그거라면 뭐 각자의 꿈은 존중을 해야 되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비록 이명박 얘기했고요. 부산에서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뭘 하냐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그래서 제일 대박 쳤던 게 뭐예요? 국제시장 깡통골목, 먹자골목 됐죠. 처음에 그래갖고 대박 쳤어요. 거기다가 영화 하나 찍어갖고 꽃순이네, 예? 피난민 나오는 영화 찍어갖고 꽃순이네 거기 조금 한 500m 차이거든요. 그래서 대박 났죠.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들에서 재래시장 그거 보러 왔어요. 그리고 지네마다 또 다 만들었죠. 먹자골목 해가지고. 근데 그 먹자골목 만든 게 누구예요? 부산시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서 이런 걸 그거 자문할 때도 이게 되겠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상인들의 불만이 많을 텐데요. 힘들어요. 근데 대박 났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공급을 안 하면 요즘은 페이스북에 국제시장 깡통골목 나오고 못 본 것 같거든요. 무서워요.
끊임없이 변신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도태돼요. 끊임없이 변신하지 않으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화 온 다음부터 머리가 막 복잡해져가지고 여기서 마칠 건데 얼추 시간은 됐어요. 자, 두 번째 2주차 두 번째 동영상의 리포트는요. 리포트 우리가 목요일날 본 강의가 있죠. 2시간짜리 강의가 A반 B반 나눠서 1시간씩 합니다만 리포트 제출은 무슨 요일? 10시 59분까지예요. 무슨 요일이죠?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일날 밤 10시 59분에 여기서 시간을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리포트를 제출하실 수도 없고요. 방법이 없어요.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셔봐야 그거 바로 카톡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부정청탁입니다. 10시 59분에 올리려는 이유는 11시 59분 되면 또 뭐 다른 과목에서 또 그게 마감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어가 안 되네요. 어쨌든 무슨 요일 몇 시까지인가 몇 시나 하지 말고요. 예. 수요일 몇 시까지 내는 건가. 정답은 10시 59분 22시 59분 답도 가르쳐 줬죠.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10시 59분 혹은 22시 59분 됐죠? 자, 이걸로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